하나의 거대한 이슈가 발생하면 나머지 이슈는 자연스럽게 묻히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가 소란스러운 틈을 타 방사능수를 해양이나 대기에 방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일본은 사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해 방사능수를 임시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2022년쯤에는 저장 공간이 완전히 포화 상태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바다에 흘려보내는 대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기 방출은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움직임에 일본 지역사회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이유는 한국이나 주변국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계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사능수가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이 깨끗하게 정화를 했다고 우겨도 사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방사능으로 인해 인체에 피해가 가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농축산물 등이 판매되지 않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지자체의 고위 관계자들이 도쿄전력 간부를 만나서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이나 대기 중에 절대 방출하면 안 된다. 그래서는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달성하기 어렵다. 도쿄전력 측은 정부가 제시한 방침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수차례 표명해 왔죠. NGO 단체인 그린피스도 관련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기지만 100%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만한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한편 일본 현지에서는 놀라운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4일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2012년 12월 26일 재집권 이후 2799일 동안 총리직을 유지하며 최장 연속 재임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장수 총리와 전후 최장수 총리의 기록은 이미 예전에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일상에 복귀한 후 일주일도 안 돼 또다시 병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총리는 지난 6월에도 게이오 대학 병원을 찾아 정밀검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일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갖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있죠. 한 시사주간지는 총리가 관저에서 피를 토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민영방송은 총리의 걸음 속도를 측정하기도 했죠.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발걸음이 무려 4초 이상 느려졌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전몰자 묘원에서 크게 휘청거리며 발걸음을 무겁게 내디뎠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현지에서는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후쿠시마 농산물을 앞장서 섭취했다. 방사능의 내부 피폭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총리는 도쿄올림픽 유치를 위해 후쿠시마를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해결했다며 후쿠시마 음식을 먹었죠. 실제로 올림픽 선수들에게도 후쿠시마산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국 당시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한편 아베 이입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의 병원행위 일전의 검사에 이은 추가 검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8월 15일 집회 이후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2차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꼽고 있습니다. 캠페인 이용자가 무려 42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고투 트래블 캠페인은 일본 정부가 관광 숙박업계를 지원하는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1조 3,500억엔 우리 돈 15조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국내 여행 비용을 50%가량 지원합니다. 일본 국토교통상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고투 트래블 캠페인은 성공적이다. 이용자가 420만 명에 달했다. 내년 봄까지 확실하게 지방 경제를 지탱해 줄 것이다. 내년 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안 되나 봅니다.
고투 트래블 캠페인은 시행 당시부터 비판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에 당국은 도쿄를 제외하고 캠페인을 강행했습니다. 역시 우려는 현실이 되었죠. 도쿄에서만 늘어나던 신규 환자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의 한 유력 언론은 고투 캠페인 시행 이후 주간 단위의 신규 환자가 2.4배 이상 늘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캠페인 시행 직전 일주일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546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후인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는 130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캠페인과 관련해 놀라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밀어붙인 사람이 아베 총리가 아닌 스가 관방장관이라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스가는 아베 정부의 2인자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현지의 한 주간지는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고투 캠페인 시행 결정 당시 재확산 조짐이 보여서 아베 총리는 이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하지만 스가 장관이 세게 밀어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방역 전문가 집단의 수장이 캠페인 시행을 말렸다고 합니다. 수장의 말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생각을 바꿀 의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가 장관의 고집은 결국 꺾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가의 입김에 못 이긴 아베 총리가 수도권 제외 후 시행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스가 장관은 여기서도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도쿄만 제외하고 시행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보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를 내보낸 주간지는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아베 총리를 비호해 줄 만한 언론사는 아닙니다. 언론은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스가의 폭주. 스가 장관이 이렇게 무리수를 둔 이유는 고이케 도쿄도지사와 확산 책임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완벽히 도쿄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고이케 도지사를 저격했습니다. 고이케 도지사는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추진하는 정부의 모순을 공개 비판하며 맞받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관광업 활성화 및 소비 증진 캠페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투 트래블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투 이트 캠페인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외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과연 캠페인이 통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베 정부는 방역에 실패하면서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36%로 집계되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에 달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50%에 달했는데 내년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고작 26%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아베 총리의 임기는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급락에 건강 이상까지 겹치며 사실상 사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숙적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포스트 아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응호이 라오에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현 사태로 베트남 전국적으로 약 34,900개의 회사가 올 1분기 베트남 시장에서 철수하고 철수 기업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현 사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휴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철수한 기업들 가운데 18,600개 기업은 잠정적으로 사업을 중단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나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000개 이상의 다른 기업들은 해산을 앞두고 영업을 중단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4,100개는 해체를 위한 절차를 완료하고 있다고 전해져 베트남 현지에서는 떠나가는 기업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은 주로 관광,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숙박과 식당, 서비스, 물류, 교육, 훈련 분야입니다. 특히 493개의 부동산 회사들이 빠른 속도로 번지는 현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어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는데 이는 2019년 수치 대비 9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어 관광업계 1000여 개 기업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 사태는 936개의 숙박 및 식당 서비스 제공업체와 1100명 이상의 물류 운영자들을 강타했습니다. 신설 법인 수는 소폭 증가했고 신규 등록 또는
추가 자본금도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베트남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몰락하는 사업 분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설사들은 베트남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현사태 확산으로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베트남의 사회 간접 자본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민관, 합작 투자, 건설, 운영, 양도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해야 할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뚜엔깡, 푸토 고속도로 사업에서 민간 투자자인 수원지엉 건설사가 자금난 때문에 철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뚜원광성 인민위원회는 총리실에 이 사업의 자금 조달 방식을 100% 공공투자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사업비 약 53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양도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뚜엔광 푸토 고속도로 사업은 4차선 총 40km로 기존 노이바이 라오카이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베트남 핵심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2023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돈이 부족해서 난간에 부딪힌 상황으로 베트남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계 글로벌 기업조차 베트남에서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글로벌 메이커의 운동화 생산이 일시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사태로 글로벌 메이커의 베트남 내 생산 라인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의하면 호치민시는 베트남 총리실에 세계 최대의 운동화 제조업체인 대만그룹 푸첸의 호치민 공장 일시 폐쇄를 요청했습니다. 푸첸은 OEM 방식으로 나이키와 아디다스, 뉴발란스의 운동화를 베트남에서 생산 중입니다. 호치민에 위치한 푸첸사의 베트남 공장에서 한 해 3억 켤레의 신발이 생산되며 이는 전체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는 물량입니다. 호치민시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강력하게 생산을 멈추겠다는 결정을 총리실에 요청한 배경은 호치민시가 베트남 내에서 하노이 다음으로 이번 사태 확진자가 많아서입니다. 하루 3교대로 7만 명의 근로자가 계속 신발 생산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물론 인근 공장과 호치민시와 가까운 4개 지방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호치민시의 판단입니다. 호치민시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호치민시와 인근에 위치한 공장들의 현사태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표에 따르면 위험지수 80% 이상이면 공장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데 푸첸사의 호치민 공장의 위험지수는 81%였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이 현사태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베트남에서 발을 빼는 형국입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쇼핑이 베트남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접습니다. 아마존 등 이커머스 공룡 기업과의 출혈 경쟁을 피하고 수익이 되는 오프라인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산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베트남 이커머스 법인을 청산하고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합작 법인의 보유 지분을 정리 중입니다. 롯데쇼핑은 최근 청산한 베트남 이커머스 법인 롯데전자상거래 베트남 유한상해의 오픈마켓 롯데닷VN 등을 운영했으나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롯데쇼핑 외에도 국내 대표 버거 브랜드 맘스터치가 베트남 사업의 실적 부진에 따라 철수를 결정하며 해외 사업 전략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경제 심화에 따라 해외에서 성장 동력을 찾던 맘스터치의 그간 행보와 상반된 조치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지정학적 특성에 따라 향후 동남아 시장 진출에 있어 교두보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이곳은 해마로 푸드서비스가 가장 큰 금액 23억 원을 출자한 해외 법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맘스터치가 철수하게 된 배경에는 수익성 악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맘스터치 베트남 법인은 설립 이래 줄곧 적자를 봤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2015년 9천만원에 이어 2016년에서 18년 매년 3억원대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종합해보자면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이 베트남은 돈 안된다, 생산력도 안된다, 있을 이유가 없다며 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도 잃어버리고 생계가 막막해진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무료 쌀 자동 배급기가 등장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호치민시에는 무료 쌀 배급기를 설치한 데 이어 하노이와 후에, 응우옌 등의 지방에도 쌀 배급을 시작했습니다. 쌀 배급기는 자동 판매기처럼 생겼습니다. 쌀이 필요한 사람이 버튼을 밟으면 기계에서 쌀이 2kg 정도 나옵니다. 이마저도 정부가 지급한 것이 아닌 베트남의 기업인과 독지가들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누가 너에게 해악을 끼치더라도 안갚음을 하려 들지 마라. 강가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곧 그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리라. 노자가 한 말입니다. 제가 베트남 소식에서 지금까지 한국이 기부하고 있다는 고구마 먹는 듯한 소식만 전해드린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권선징악! 어차피 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세상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쁜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를 뿐 꽃은 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당신의 미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행복을 느끼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장난감 하나에 초콜릿 하나에 행복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지금은 뭐래도 행복을 느끼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는 초보자처럼 느껴야 합니다. 눈을 뜨면 다시 태어난 듯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하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듯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말보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선택을 하셨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 내가 가지고픈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을 때의 기분, 내가 보고 싶은 만화를 보고 있을 때의 기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당신입니다. 나이를 먹고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면서 점점 자기 자신에게 소홀해지는데 하루에 딱 한 번씩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이루면서 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